그러면 배운 거를 그냥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죠. 어디다 적용하냐면 기술통계라는 곳이 있어요. 가면 거기 의약품 A, B가 있죠. 그럼 그거 딱 데이터 두 세트가 있어요. 자, A가 더 좋은 것 같아요? B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약품이? 이게 높은 게 좋다고 하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거 얘를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봐야 돼요? 평균, 그죠? 평균부터 밑에다가 하시죠. 밑에다가 여기다가 평균 한번 구해보세요. 에버리지 이만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만큼. 이렇게. 그럼 여기 얘는 뭐예요? 얘는 평균.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쭉 당기면 되죠. 보세요. 이렇게 쭉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구해지겠죠. 아, A 의약품은 평균 134구나. B는 172. B가 더 평균이 높죠. 근데 A는 산포가 표준 편차가 15예요. B는 21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산포는 A가 좀 작구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아, 이게 데이터가 어떻겠구나라는 게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A는 123에 있을 거고 A는 172에 있어요. A는 15면 대략 이제 맞진 않지만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21이니까 대략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느낌이겠죠. 두 개의 산포 중심과 산포로 보면 이 느낌이 아시겠어요? 얘는 평균이 얘는 크고 A가 B보다 산포는 작고 이런 거죠. 정확히 그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한 분석이 되는 건데 일단 데이터가 저렇게 있다. 그럼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에 대해서 얘들도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 보이죠. 예를 들면 3위값, 4위값, 변동계수, 그 다음에 모는 놔두고요. 백분위수 이런 거 안 해봤죠, 그죠? 이거는 근데 안 해봤지만 이미 알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그 시험 볼 때 백분위 점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백분위 점수. 예.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근데 실제 점수는 75점인데 백분위 점수는 뭐 80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백분이라는 게 의미가 그 사람 전체에서 내가 그렇죠.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얘는 시험 채점한 점수가 75점인 거고요. 백분위 점수는 뭐냐면 시험 본 사람 전체를 다 세워서 이 75점이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죠. 제일 낮은 건 0일 거고요. 제일 높은 건 100일 거고요. 근데 이 점수는 대략 한 80% 위치에 있다는 거죠. 위치에. 이렇게. 그게 백분위 수예요. 백분위 수. 백분 위치의 수다 이거지. 100분 분분해서 얘가 거기 위치한 수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100분위 수는 뭐랑 똑같아요? %% 위치에 있는 값은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 뭐랑 똑같아요? 최대값하고 똑같죠. 0 100분위수는 최소값, 50 100분위수는 중앙값이죠. 오케이, 벌써 뭐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위치의 수가 뭐냐 이거지. 몇 번째 위치의 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중앙값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계속 중요했었잖아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25 백분위수 중요하고요. 그죠? 75 백분위수 중요하겠죠. 왜? 그걸 4등분 한 거예요. 0, 1, 2, 3, 4. 그래서 백분위를 조금 더 크게 나눠보면 4분위수가 또 있어요. 4분위수. 100을, 전체를 4등분 한 거라 이거죠. 4토막. 그래서 백분위수라는 것도 있고 4분위수도 있어요. 근데 4분위수에는 벌써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 맥스, 중앙값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 25 백분위수, 75 백분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 이거는 놔두고요. 25 백분위수가 무슨 4분위수예요? 예를 들면 이게 0 4분위수,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 4분위수라고 보면 25 백분위수는 1 4분위수죠. 75 백분위수는 3 4분위수 이렇게 돼요. 중간지점 있는 거 아닌가? 예? 0 아, 0이 중요하다고. 0 4분위수는 0 백분위수 거고요. 중앙값은 50 백분위수, 2 4분위수. 네. 저기 두 개, 저 시트에 있는 거는 75 백분위수하고 3, 4분위수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잖아요. 75 백분위수, 3 4분위수 같은 얘기죠.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대충 이것만 찍어봐도 머릿속에 아 분포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중앙값만 가져도 대충 알지만 중앙값의 최대, 최소, 중간, 중간을 네 군데만 딱딱딱 찍어보면 아 분포가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거를 얼추 안다는 거죠. 얼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런 그림이에요. 마치 주식 주식 차트 같아 보이지만 주식 차트랑은 달라요. 주식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갔다 여기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도 되는데 얘는 이거예요. 얘가 중앙값이에요. 얘가 25 백분위수, 얘가 75 백분위수, 얘가 최대 최소예요. 느껴지나요? 또 이런 게 있는데 또 어떤 건 이렇게 돼. 자, 똑같은 A, B로 보면 똑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훨씬 더 몰려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다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놈 하나가 저기 멀리 있는 거고요. 작은 놈이 여기 있는 거고요. 중앙치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그려봐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놈인지 이렇게 돼 있는 놈인지 이렇게 퍼진 애인지 얘가 몰린 놈인지를 금방 안다는 거죠. 통계학자가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 얘만 구해봐도 대충 분포가 산포가 어떻게 됐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문 분석에는 쓸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기술 통계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게 탁탁 튀어나오면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계수는 뭘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변동계수는 뭐냐면 평균분의 표준편차예요. 곱하기 100. 표준편차를 뭘로 나눠요? 평균으로 나눠요. 평균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다 평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단위가 달랐을 때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놈인가를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두 개가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죠. 근데 누가 더 변동이 심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100. A는 변동계수가 6.4고요. B는 변동계수가 8.0인 거예요.
자, 어떤 게 이제 더 변동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동 계수로 보면 B가 더 변동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하나의 지표로 두 개의 변동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거를 변동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제 깊이 안 가고요. 이제 여기 끝. 데이터를 주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얘들을 구하는데 사람이 구할 수는 없죠. 뭐 순서를 놓고 제일 25번째 뭐가 있는지를 구할 수는 없고요. 함수는 있어요. 함수는. 그래서 이 위수가 타일이에요. 타일. 그러니까 퍼센타일, 쿼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분위수는 퍼센타일이 있죠. 퍼센타일이 백분위수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가 이 데이터를 이만큼 하고요. 컴마 0.25 이렇게 하면 25%타일이 돼요. 이렇게 0.7 예를 들면 여기서 0.5 하면 50%타일이 돼요. 0에서 1 사이 값을 넣으면 75를 넣으면 75%타일이 되는 거예요. 위치값이 그냥 떠요. 데이터를 쭉 놓고 퍼센타일하고 뒤에 위치수만 딱 집어넣으면 딱 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15%타일이 3, 4분위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밑에 한 25% 밑으로는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럼 퍼센타일 딱 치면 25% 점수가 딱 떨어지잖아. 야, 몇 점 밑으로 다 빼. 이렇게 느낌인 것이. 위치의 수니까. 퍼센타일이에요. 이걸 한번 뒤에 빼놓으면 보기 편하시겠죠? 퍼센타일. 그 다음에 4분위수는 뭘까요? 쿼터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쿼타일이에요. 쿼타일 해서 데이터 컴마 이러면 3, 4분위수가 돼요. 여기 밑에 뜨죠. 이렇게. 그 위하고 같이 똑같겠네요. 응? 위에 지금 구한 거. 똑같겠죠. 근데 내가 엑셀을 해보니까 엑셀에서 오타 오피스사에서 MS사에서 오타 0이 최소값이고요. 4가 최대값이에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돼야죠. 빨리 알려주세요. MS사에다. 그러네요.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 사람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영문 보면 여튼간 저거는 오류야, 오류. 자, 0이 최소예요. 그 다음에 4가 최대고요. 중앙값 2, 4분위수, 3, 4분위수 값이 똑같이 나오나 볼까요? 2, 4.5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퍼센타일, 쿼타일 같은 정도는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어떤 거, 야 데이터 줘봐, 잘라줄게. 다다닥 잘라가지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느낌? 자, 요 정도 느낌인데, 자 얘를 한 방에 할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구한 거를 한 번에 다 함수 어떻게 치냐 이거지. 자, 한 방에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도 나중에 지금 엑셀 지금 할 거고요. 미니탭은 나중에 이제 할 건데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두 세트가 있네. 한 세트씩 하셔도 되고요. 이거 날려볼게요. 얘는 잠시 이 두 개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혹시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그걸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기능인데 자 보세요. 파일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있으신 분들은 옵션에 가서 있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옵션에 가서 추가 기능 있죠? 그 다음에 추가 기능에 쭉 보시면 분석 도구라고 있어요. 분석 도구.
됐죠? 그리고 이동을 누르면 이게 떠요.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거만 할 거예요. 분석 도구 위에 거 체크. 됐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추가 기능이 데이터 우측 맨 끝에 보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있는 추가 기능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찾기 같은 거 예를 들면 거야. 그 해찾기 같은 거 누르면 최적화를 찾아줘요.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해찾기. 그래서 심플렉스 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OR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간 그 최적화된 값을 찾을 때 쓰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전공 분야가 아니시니까 통계에서 기술 통계는 저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를 쓰시면 되는데 되게 단순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다 생겼죠? 그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눌러 이걸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분석하려고 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T 검정부터 쫙 엑셀로 할 때. 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 통계 있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개 동시 요렇게 묶어요. 요 위에다. 제목까지요? 네, 제목까지. 첫 해행 이름표 사용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방향은 열로 대부분 다 열이잖아요. 그죠? 네, 체크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막 이동해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디다 결과값을 넣고 싶으냐면 출력 범위를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 그려놓고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얘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바로 눌러버리면 얘가 변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세팅해야 되니까 출력 범위를 한번 누르시고 이걸 한번 눌러주고 얘를 여기다 할래 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측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죠. 우측에는. 자, 했어요.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을 다 표시해 주세요. 체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거 평균 중앙값 뭐 최빈값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몇 번째 큰 값 요건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요것만 체크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표준 편차 베리언스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컨셉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산은 누가 다 하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예를 들면 뭐 그 미니탭이나 SPSS라든가 아까 뭐 점프라든가 이건 더 잘 돼 있죠. 놓고 메뉴 누르고 클릭하면 그래프까지 다 그려줘요. 그렇게까지 다 그냥. 왜냐면 얘는 그 예외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진 그 계산식이 다 있기 때문에 누르면 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통계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기계적이다. 진짜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거에 대한 개념이나 컨셉을 모르면 기술을 할 수가 없어. 모르는 거죠. 저랬는데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걸 응용하셔서 연습 문제 1번 있죠? 연습 1이라고 데이터 몇 개 있어요 지금? 40개가 있네요. 40개. 요거 그러면 통계량 구해보세요 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똑같이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량 확인 범위는 이제 이만큼. 이제 이름표 없죠? 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자, 기술 통계법을 쓸 때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다 개별로 보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만약 하려면 그렇죠, 한 줄로 편집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내서 그 수식으로 그렇게 한 번 하는 건 없나요? 얘를 정렬을 한 번에 확 해주는 없어요. 왠지 엑셀이라면 해줄 것 같은데. 안 돼. 지금부터 엑셀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데이터가 이제 이거는 왜 옆으로 이렇게 해놨냐면 얘는 왜 이렇게 해놨었냐면 시험지가 공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렇게 표현 원래 데이터는 다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에 뭐 가속 수명 고정 시간 이 고정 시간이 도대체 어떤 분포를 띠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가서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 입력 범위는 뭐 이거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채팅, 출력 범위는 여기. 그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저 근데 네. 이 지금 옵션가 다시 보면요 지금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가? 평균에 대한 신뢰도 요약 통계랑 밑에 요약 통계랑 밑에. 예, 예. 그거는 뭐 요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게 하나 더 떠요. 이렇게.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이 떠요. 신뢰 수준.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지금 95% 되는 거를 연도씩 있는 건가요? 어디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99로 바꾸면 되죠. 99. 아직 지금 신뢰 수준, 뭐 유의 수준 이런 용어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누르면 얘가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보죠. 3.28이에요. 왜 커져요? 신뢰 수준이라는 거 잘 모르시잖아요. 잠깐 뭐 어차피 몇 분 안 계시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자, 평균이 있고요. 요렇게 산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이건 지금 모집 단위예요? 샘플이에요? 샘플인 거예요. 이 샘플을 구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뭐 산포도 존재하고 평균도 존재하고 산포도 막 존재한다는 거죠. 이 샘플을 가지고 구한 평균이 뭐 130이에요. 그죠? 근데 다음에 또 샘플을 또 뽑으면 다음에 샘플을 이건 지금 40개를 지금 뽑은 거잖아요. 다음에 또 샘플 40개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130일까요? 모르는데 한 신뢰 수준 95%란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좀 구해서 이렇게 했더니 자 99%가 4.3이에요. 여기 플러스 4.3 여기 마이너스 4.3만큼이 있겠죠. 다음에 샘플을 100번 뽑으면 그 평균은 99%는 이 안에 떨어져요. 그게 신뢰 수준인 거예요. 95%면 더 줄어들어야죠. 왜? 5번은 밖에 떨어져도 되는 컨셉인 거죠. 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의 퍼센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애들이 왜? 틀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난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넓어져야죠. 왜? 이건 샘플이니까. 다음에 또 샘플을 뽑으면 그 평균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죠. 대부분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다? 신뢰 수준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요. 1%다 또는 5%다. 그래서 5% 정도. 야, 5% 정도는 어때도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의 수준. 틀릴 수 있어. 왜? 통계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몰라요. 통계 기상청에서 막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90% 올 거야.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저하고 얘기하면 뭐 신뢰 수준 95% 유의 수준 5%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신뢰 수준 95%로 가설 검정하세요나 유의 수준 5%로 가설 검정하세요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1-의 관계가 있죠. 1-알파는 신뢰 수준이고요. 여기서 알파가 유의 수준이에요.
이거 나중에 가설 검증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재밌네. 저게 저기 뭐야 저거 있잖아. 선거 방송할 때 항상 95% 맞아요. 저 이상한 숫자가 있어갖고 맞아. 날 속이려고 하는 숫자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요새 그 교수님 저 이쪽 그 뭐야? 예. 표준 오차가 1.6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6인데 저 표준 오차는 또 다른 용어예요. 표준 편차가 1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27. 그러면 저거는 유의 수준이 지금 99 넘는 거네요. 훨씬 더. 어떤 게요? 지금 신뢰 수준 99.0을 했을 때 4.3.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표준 편차가 10이 훨씬 더 높잖아요. 예. 이거는 99.9999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판단해. 하여튼 요건 컨셉은 이건데 저기 신뢰 수준은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 수준 99%인 저 값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알아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신뢰 수준 95%일 때 저게 신뢰 구간을 구한 것 같은데 볼까요?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 요거일 때 얘가 뭐냐? 그러게 얘가 뭘까? 4.3 요거는 제가 한번 또 알아볼게요. 네이버 지식에는 뭐 올리세요. 왜 또? 시간에 답변 달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두 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자, 여기까지 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하시는 게 크게 무리는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제 통계량을 구한 거예요. 통계량을 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들이 오든지 간에 저 방식을 쓰든 함수를 쓰든 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뭘 한번 그려볼 거냐면, 자, 이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어요. 도대체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분포가 이렇게 생긴 놈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놈인지 뭐 이렇게 생긴 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다 배우셨어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몰라도 돼요. 왜? 있는 그대로? 옛날에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뭐 120에서 130, 뭐 130에서 140 해서 개수 세 가지고 이거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발을정자 써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빈도 말고 도수라고 얘기했어. 도수. 이게 일본 말인 것 같긴 한데 도수라고 얘기해. 도수. 우리는 뭐 빈도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만든 표를 도수 분포표라 그래요. 자, 오늘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애기들 그 중학생, 고등학생 책 맨 뒤에 보세요. 통계에 보면 무조건 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요약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요약해서 표현하는 그래프로. 그래서 뭐 위에 뭐 임원이나 뭐 부서장한테 표현할 때는 저 데이터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표현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가장 그 쉽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수 분포표예요. 작성하기가 나름 룰이 있어요. 룰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룰이 있냐면 첫 번째 그 데이터도 나중에 PPT 있으면 올려놓을게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저걸로 차트 못 구해줘요.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계급이라 그래. 계급.
예를 들면 뭐 120에서 125, 125에서 130, 130에서 135 이렇게 계급. 하나하나 구간. 요 간격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간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정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계급의 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요게. 정답이 없어요. 이런 거죠. 야, 이 계급의 이 개수를 너무 조금 하면 저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한눈에 안 보이죠. 왜? 그냥 자, 이거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000까지 40.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40개 이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게 쪼개면 그냥 야 데이터 보지 뭘 이걸 만드냐 이렇게 돼버리고 왜 하나 두 개 세 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도대체 얼마가 적당하냐?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40개니까 한번 해볼까요? 40개니까 루트 SQRT 40 하면 얼마예요? 6.3이면 대략 한 4에서 한 8 사이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4가 정답인지 5가 정답인지 6이 7이 정답은 없어요. 그려보다가 예쁜 거 나오면 그거 쓰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애매하죠.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표현의 그 방법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해야 돼요. 이거 몇 개로 할까? 아, 대충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요 간격을, 그 다음에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지? 이거 다 애매한 거예요. 확정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일단 저걸 생선이라고 보자, 이거 생선. 순서대로 쫙 놓으면 도대체 이 생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를 알아야죠. 이게 도대체 이게 길이가 얼마짜리 생선이야? 갈치다 그러면 얼마짜리 갈치야? 그 다음에 몇 등분 낼 거야? 이 몇 등분 낼 거냐는 얘로 결정이 되죠. 전체 길이를 알고 몇 등분 낼 거야가 나오면 대략 요거의 간격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 거야가 나오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가 되죠? 개수고. 수치로 보면 보세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최대값 얼마인가 보죠. 최대값. 45? 163.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최소값. 118. 빼면. 아까 범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는 얼마짜리예요? 45자예요. 4자예요, 4자. 그리고 도시오브 하면 막 생선 길이 얘기하잖아요. 4자예요, 4자. 근데 그걸 몇 등분해요? 한 6등분 한다고 보죠. 그럼 얘를 나누기 6 정도로 해볼까요? 아,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예요? 최소값이 163 언저리 163에서 7씩 자르면 대략 전체가 대부분 잘라지겠죠. 몇 등분? 한 6등분이나 7등분으로 잘라지겠죠. 이해되나요? 이 컨셉이 있어야 돼요. 자, 범위를 구간을 정하고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몇 등분 할 건지를 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를 거냐? 근데 이 자르는 간격을 통계 패키지는 그냥 그 룰에 의해서 자르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르죠. 5의 배수라든가 10의 배수라든가 2의 배수 이런 식으로 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7.5 나왔으니까 뭐로 자라 볼까요? 한 7.5로 잘라 볼까요? 그러면 163이 최소값이니까 163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개수 빈도 셀 건데. 그럼 163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잘라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계급 구간이라고 보면 자 160부터 얼마? 160 아니지 그쵸, 163이 플러스 한 7.5 에? 163이 최대값 아닌가요? 아 최대값이네. 반대로 해야지. 118이니까 115부터 122.5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겠죠. 7.5씩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0.5 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한 7로 가보죠. 7 이거 플러스 7 얼마? 122 그죠? 그럼 얘는 122부터 또 7 더하면 12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가요? 최대를 포함할 때까지 가면 되겠죠? 107 더하면 맞죠? 아, 여기 수식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122예요. 122. 이렇게 당기면 163이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 안에 다 속하겠죠. 그럼 몇 개가 됐어요? 7개 됐네요. 적당하죠? 요거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자, 근데 컴퓨터 패키지는 이거 알아서 지가 해줘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요 느낌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있네. 그럼 내가 몇 등분 할 건지를 정하고, 그 간격을, 계급의 구간의 간격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데, 그 옆에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도수를 넣으려고 해요. 뭐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는데 하여튼간. 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도수. 그 다음에 여기가 상대 도수. 그 다음에 이 정도 느낌? 보자 이거죠. 요 사이에 있는 걸 세서 여기 몇 개 있냐 이거지.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어요? 서너 개. 이거 사람이 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처음 접해보는 함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게 아니라 앞에 거는 그냥 명목상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요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다가 이 함수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122 이하인 놈들은 여기다 다 세서 넣어줘요. 여기는 122를 초과하는 것부터 129까지를 여기다 넣어줘요. 얘가 알아서.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거 이하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요거는 여기, 이렇게 넣어줘요. 얘가 알아서. 그런 일이 도수분포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셔도 그런 게 있어요. 셀 일이 있어. 자, 보세요. 요거는 먼저 이렇게 묶어야 돼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가시면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통계에 모두 하셔서 여기 F를 누르면 F까지 바로 와요.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수예요, 도수. 영어로. 그래서 보통 도수 분포표를 가면 요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F라고 돼 있어요. 그 통계 거기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 도수 분포표하고 스몰 F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도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어레이 함수라 그래가지고요. 데이터 2개만 넣으시면 돼요. 위에는 원 데이터 보세요. 위에는 이 40개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뭐 고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는 요 기준이 되는 요 뒤에 것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선택했죠?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레이 함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입력 범위를 정했죠 먼저. 두 번째 지정을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컨트롤 얼터 엔터를 쳐야 돼요. 자, 끝에는 컨트롤 얼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자, 컨트롤 쉬프트를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탁 치면 얘가 알아서 개수를 쫙 세가지고 쫙 넣어줘요. 전체 합이 몇 개인지를 보면 내가 다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40개가 얘가 맞춰서 이렇게 쫙 세줘요. 0이 있거나 이러면 간격이 너무 조밀한가? 또 될 수 있겠죠. 좀 더 넓게 잡아도 돼요. 한 10 정도씩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격이 한 4, 5개로 쭉 줄어들겠죠. 한 번에 안 되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일단 요거까지는 구간을 정했고, 자, 들어갈 곳을 먼저 정해요.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요. 했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에 가서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찾아요. 그 빈도하고 보수랑 개념이 같은 개념인가요? 뭐 비슷하죠.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그걸 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도수. 그 다음에 데이터 어레이를 선택을 하고요. 범위.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쭉 들어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상대 도수는 그냥 이거 40으로 나누시면 돼요. 상대 도수는 각각을 전체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퍼센트가 되는 거죠. 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퍼센트 쭉 당겨주면 이렇게 돼요. 전체 합은 당연히 100%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저게 뭐냐면 분포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확률은 100%가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했는데 야 내일 내가 합격할 확률이 130%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를 들면 너의 능력을 120% 발휘해.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초과 가능하니까. 근데 확률이 200%야. 그 확률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확률은 무조건 최대 100이에요. 확률이 마이너스 20%야? 없어요. 무조건 최소 0이에요. 0. 그래서 모든 확률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요 분포는 가지면 전체가 100인 저런 분포 비율이 돼요.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 삽입에 가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분포예요. 이런 분포. 그 다음에 이거에 만약 중앙값을 한 칸을 벌려서 중앙값을 여기다 만약 이거의 중앙값 얼마인가요? 아니 2개. 그렇죠. 이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 하면 118.5가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디자인에 가서 X축에 여기 보면 라벨을
레이블을 요걸 요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 그런데 얘는 막대 그래프예요. 자, 그죠?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어떤 게 몇 개냐의 문제. 좀 이따 이제 그려볼 건데 막대 그래프는 요게 몇 건이냐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분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측 마우스 키를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보시면 간격 너비가 나와요. 얘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얘는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분포냐면 요렇게 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분포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 이런 놈이 있지만 얘를 잘 그리면 얘가 이런 분포의 형태를 따라요. 그래서 평균이 여기 어디, 왜냐면 데이터가 이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평균 여기 어디 있겠네. 중앙값도 여기 어디 있겠네가 보이죠. 평균이 얼마였었어요 아까? 120 한 5 정도. 그러니까 여기 어디 평균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부분이 지금 15%에 40 몇 프로니까 거의 뭐 한 6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중앙값도 여기 있을 거고요. 평균도 여기 있을 거예요. 왜? 얘들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토그램. 그래서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주면 뭘 작성해 봐야 돼요?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통계량 구하는 것보다 약간 더 좀 업돼 있는 거죠.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건 한번 해가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그걸 그려주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까 데이터 도구 있었죠? 있나? 여기 있네. 전 이걸 안 그리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히스토그램 있죠? 한번 해보죠. 한번 보면 여기 계급 구간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네. 자, 한번 이제 해볼게. 자, 하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자를지를 정했어요. 정했으면 요 뒤에 걸 한번 없애볼게요. 자,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자,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히스토그램. 자, 입력 범위는 데이터겠죠? 요거 이렇게 선택. 그죠? 네. 그 다음에 계급 구간 선택 이거겠죠? 이름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 해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차트 출력. 누적 백분율 확인. 누적 백분율은 필요 없겠구나. 다시 여기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다시 해볼게요. 아름답네. 야.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네요. 자,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데이터 선택했고, 어레이 선택했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여기다 그래 놓고 누적 백분율을 빼세요. 됐죠? 그래 놓고 확인. 이렇게 되죠. 아까 그렇게 돼버리죠. 여기만 이제 이건 히스토그램이 아닌 거예요. 원래 히스토그램은 이 간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히스토그램이 돼요. 이렇게. 응? 네? 컴퓨터가 일을 잘한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서도 나 업무에 있어서 컴퓨터한테 시킬 건 컴퓨터가 해야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고. 근데 컴퓨터는 요 구간을 막 정하고 이런 컨셉은 없다는 거죠. 내가 야 이거 구간 뭔가 좀 너무 잘게 쪼갠 것 같아.
난 이렇게 할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5씩 짜게 해도 되고요. 10씩 짜게 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10씩 한번 짜게 볼까요? 어떤 게 더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파마 나오듯이. 예를 들면 아까 제일 작은 게 118이었죠. 115부터 한 10씩 짜게 해볼게요. 그럼 125. 그래서 아까 160 얼마까지였었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몇 개로 짜게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데이터 분석에 히스토그램 가서 입력 범위고 얘만 요렇게 출력 범위 여기 확인 이렇게 짜게 해주죠. 115는 필요가 없네. 110은 없잖아요. 118이 제일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적을게요. 118이니까 120, 130 이렇게 되겠네. 10씩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막 7.5 하는 것보다. 히스토그램. 이렇게 되겠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어때요? 그래프 같아 보이나요? 네. 그럼 분포가 요렇게 긴 거죠. 요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 그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 어떤 데이터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통계학 책에 보면 한 2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1, 2장에. 데이터를 주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문할 때 이런 수치 데이터를 받으면 쓸 거고요. 대부분 회사에서 뭔가 그 측정한 데이터, 양적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자, 히스토그램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려워요?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셔서. 그리고 저게 폭을 점점 줄이면은 많아지죠. 이렇게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폭을 줄인다 그래서 라운드로 들어가진 않고요. 샘플이 많으면 이 상태에서 폭을 아무리 이걸 되게 많게 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게 되진 않죠. 빈 것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4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샘플 수를 계속 늘리면 그렇죠. 40개가 아니라 400개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이제 분포화 되겠죠. 이걸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포예요.